K스트리트라는 명칭은 한국의 어떤 거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워싱턴에 자리한 세계 최대 로비스트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관련 기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적잖이 놀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변 자료들과 함께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 기사는 세계 최대 로비 시장 미국 워싱턴 K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손은 한국이라며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비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2002억 7,786만 원을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외화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 이 금액은 합법적인 로비스트가 미 법무부에 제출한 금액 기준입니다. 우선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일컫는 로비스트는 공식적인 정치적인 협상가를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로비스트는 막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특정 국가나 집단을 위해서 의원을 상대로 공작하는 전문가를 지칭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로비스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원과 하원 행정처에 등록을 해야 하고, 로비스트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는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 신고하고 또한 공시해야 합니다. 로비스트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원치 않는 정책이 없어지거나 혹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 위에서 워싱턴의 K스트리트 거리는 미국의 입법과 정치적인 영향력이 매매되는 세계 최대의 중심거리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최대 로비스트 국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 매우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강대국들의 tum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서 강대국의 아킬레스건을 이용할 줄 아는 민족이며 세계의 금융과 산업 분야에서 그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미국 정부의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이스라엘 원조는 사실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기업들의 정치 헌금 액수와 맞먹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며, 미국 의회의 절반 이상의 유대인 출신 정치가들과 친유대인 정치가들을 통한 합법적인 로비가 결국은 세계를 지배해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20만 명이 넘는 로비스트들이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500개의 유대인 로비 단체와 그 중에서도 에이팍 단체는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 1,350여만 명 중 45%가 미국에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의 2.2%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법론, 언론, 금융과 학계, 예술 등 두뇌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정치자금 기부, 가변적인 투표 성향을 극대화하면서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은 인구의 94%가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와 뉴저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핵심 13개 주에 거주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관계가 안 좋았다는 민주당의 오바마도 대선 당시 유대계의 78% 지지를 받았으며, 각 정당들은 이와 같이 친유대 정책을 앞다퉈서 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는 2016년 이후 외국 정부와 기업 등이 K스트리트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추적해서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최대로 로비 자금을 입법과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규모는 2위인 일본보다도 110억 정도 더 많이 쓴 금액입니다. 이하 10대 국가들을 살펴보니 1억 달러를 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이 세 나라뿐이었고, 그 밖에 카타르와 사우디, 중국과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바하마, 버뮤다가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로비 자금 규모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 이전 정권보다 8배나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미국 로비 시장의 최강자로 급부상하자 미국에서 한국을 향한 관심과 태도는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한글의 날을 자신들의 공식 한글의 날로 제정, 선포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태권도의 날, 아리랑의 날, 도산 안청의 날 등이 미국의 의원들에 의해서 언급되면서 미국 의회까지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현상이며, 현재 한국의 대미 외교력이 어느 선까지 올라섰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과 미국 현지 정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정보통과 로비스트들의 협동 작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다시 주목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이스라엘 간 친밀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한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간의 관계선의 의미와 현재 미국 로비스트의 중심지 K-스트리트에서 한국이 최강국으로 떠오른 것과의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1일 한국과 이스라엘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이스라엘이 FTA를 맺은 나라는 한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테크 원천 기술을 대량 확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전자와 통신, 서비스, 투자 등에서의 네거티브 자유화 계약도 훌륭한 성과지만 한국 정부가 또 한 가지 목적한 핵심적인 것은 미국 정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절대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치적인 영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수 기독교의 뿌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수많은 결정들은 기독교의 영향 아래 이스라엘 인물들 또는 로비스트들과 특별한 관계의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미국의 뿌리 깊은 종교 사상적 근간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일본은 근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기독교를 철저히 배척해왔지만 한국은 100년 전부터 미국 선교사들의 의료 및 교육적 헌신과 인연을 맺으며 미국과는 역사적으로 오랜 정치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로비스트가 미국 K-스트리트에서 최강이 되기까지 이전 수십 년간 미국 내 적지 않은 한국계 교포들의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이스라엘은 한국의 우방국으로 한국을 지지할 것이며 미국 의회에서 향후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 지역에서 미국은 48개국과 함께 일본의 군정기를 끝내고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 피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남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 이 네 나라들은 배상이 결정됐고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의 원조로 결정했습니다. 교정국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식민지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은 이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